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위험한 초대 시간입니다. 자,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굉장히 좀 몸도 으슬으슬하니 딱 이 타이밍에 오랜만에 귀신 이야기 어떠세요? 오늘은 좀 많이 무서울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연예인들이 겪었었던, 연예인분들이 직접 겪었던 공포, 실화를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 영상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좋아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힘나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K짱의 위험한 초대 시작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아유미 씨인데요. 한국에서는 슈가 멤버로 굉장히 유명하셨죠. 일본에서는 아이코닉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자, 이 아유미 씨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귀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터널에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이코마 터널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일본의 심령 스팟에 관련된 이야기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일본에는 좀 이렇게 음기가 많은, 음기 좀 습하고 막 이래가지고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터널에서 한국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렇게 수용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묻은 다음에 뭐 터널에 뭐 사람 피를 뿌리면은 뭐가 뭐 잘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거기다가 한꺼번에 묻어놓고 그 터널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본에서는 귀신이 나온다 라는 이런 터널이 많아요. 자, 그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이 아유미 씨도 그 터널에 같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유미 씨가 지인들을 같이 설득해가지고 야,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온다는 터널에 간 거야. 차를 타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터널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죠. 그런데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 귀신 뭐 안 나오잖아 막 이러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귀신이 안 나오니까 약간 실망감을 안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장상이랑 같이 제가 그 심령 스팟 그 아프리카 TV에서 뭔가 뭐 컨텐츠를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심령 스팟 터널을 갔는데 그 기억나시나요? 그 앞에 사고 사망이 많은 곳이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도 약간 뭔가 여자가 서 있다거나 약간 뭐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 옆에 사망사고 여러분 봐봐요. 여기 지금 사망 다발 지역이에요. 발생했다고. 그런데 뭐 꺾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선 거리였거든? 그냥 직진으로 가는 거리였는데 그 터널 앞에 사고 사망 많은 지역, 다발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이 있었어요. 뭐 급커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거기에도 그 터널 근처에도 약간 사고가 많이 났는지 경찰분들이 그 터널 근처에 이렇게 서 계셨대요. 경찰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일본 순경분이 아유미 씨가 탄 차량을 막 이렇게 잡았대. 저기요 저 좀 하테 그다사이 말하면서 잠깐 멈춰보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유미 씨 일행이 무슨 일이지? 해서 차량을 내려서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경찰분이 굉장히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따졌대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에? 한 거야. 근데 이 아유미 씨 일행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왜 지붕 위에 여자를 태우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터널에 갔다 와서
나와서 귀신이 없다 했는데 무언가가 아유미 씨가 탄 차량 위에 있었던 거죠. 대체 그 여성분은 누구였을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배우 장혁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 장혁 씨가 스케줄을 끝난 뒤에 좀 촬영이 늦게까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늦은 밤이다 보니 매니저분을 그냥 미리 집에 보내고 본인이 본인의 차량을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대요. 자,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뒷차가 자꾸 그 라이트 있죠? 라이트를 깜빡 켜는 거야. 쌍라이트를 켰다가 껐다가 계속 치하더래요. 그 장혁 씨는 뭐야, 뭐 비켜달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비켜줬는데 그 차량이 계속해서 쌍라이트를 깜빡 켰다가 껐다가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혁 씨가 뭐지? 시비 거는 건가? 뭐지? 이랬대. 그래서 늦은 밤이고 그리고 약간 다니는 차도 없는데 자꾸 뒤에서 쌍라이트를 깜빡거리니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혁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를 세웠대요. 그랬더니 뒷차가 기다렸다는 듯이 장혁 씨 차 뒤에 차를 댑니다. 자, 장혁 씨는 내렸죠. 그래서 그 차주한테 간 거예요. 저기요, 왜 자꾸 쌍라이트 깜빡거리시는 거예요? 에? 지나가라고 제가 비켜드렸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운전하고 있던 차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대요. 그러면서 장혁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장혁 씨는 어안이 없었죠. 어안이 벙벙했죠. 에?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장혁 씨 차 유리에 어떤 여자가 목이 끼인 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라이트를 켤 때마다 그 여자가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장혁 씨의 차 뒷좌석 유리에 어떤 여자가 목이 끼인 채로 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라이트가 깜빡 켜질 때마다 그 여자가 보였대요. 자,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노사연 씨입니다. 자, 이 노사연 씨의 이야기는 좀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날 꿈에 노사연 씨가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고 해요. 자,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스가 한 대가 왔다고 합니다. 자, 버스 한 대가 딱 와가지고 노사연 씨가 딱 그 버스를 보는데 그 버스의 색깔이 검정색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꿈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사연 씨는 그 검은색 버스에 아무 꺼리낌 없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버스 안에는요, 이윤주 씨와 고 이윤주 씨와 그리고 고 이현 씨 그리고 고 터틀맨 씨가 거기에 앉아서 막 서로 신나게 떠들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밖에 떠들고 있다가 노사연 씨를 딱 보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다가 노사연 씨를 딱 보더니 정색을 하고 입을 싹 다물었대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뭐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마침 그 고 이윤주 씨 옆자리가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노사연 씨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딱 했는데 이윤주 씨가 노사연 씨를 딱 팔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 여기 최진실 씨 자리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정영돈 씨입니다. 자, 개그맨 정영돈 씨. 이 정영돈 씨가 2006년도에 어느 지방의 호텔에서 묵으면서 겪으셨던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날도 정영돈 씨는 어떤 행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정영돈 씨는 그날 그 술자리 재해를 뿌리치고 그때 호텔에 머물고 있던 호텔 11층에 숙소에 와서 미리 잠을 자고 있었대요. 다른 동료들은 술자리에 갔고 정영돈 씨 혼자만 돌아온 상태였죠. 그런데 복도에서 쉴 새 없이 발소리가 너무 들렸대요. 그래서 너무 발소리가 심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열면 발소리가 잠잠해졌대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또 막 발걸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싹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옆방에서 물을 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물을 트는 소리가 쫄쫄쫄쫄 이런 소리가 아니고 막 이런 소리 있지. 물을 굉장히 세게 튼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옆방에서 물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렸대요. 아니 호텔에서 옆에 물소리가 들리는 정도면 얼마나 큰 소리였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정영돈 씨는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을 설쳤고 다음날 정영돈 씨가 그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직원분께 이렇게 말했대요. 아주 죄송한데요. 여기 방음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했더니 그 직원분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상하다. 어제 11층에 정영돈 씨만 투숙하셨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은요, 예전에 대형 화재 참사가 있었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여관이 있었는데 그 여관을 허물어버리고 안에 지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정영돈 씨는 그날 이후로 지방 행사나 어디를 가실 때마다 절대 혼자 주무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영돈 씨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수 신정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건 똑같은 일 겪었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아마도 그 물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이런 발빠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건 아마 그때 화재가 났을 때 그 여관에 머물고 있던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던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불을 끄려고 물을 틀고 그리고 그 여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호텔 잘 알아보시고 주무세요. 자, 이 이야기는 고 김성재 씨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 김성재 씨가 어떤 꿈을 꾸고 나서 이현도 씨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자, 김성재 씨가 꿈에서 이현도 씨랑 같이 방송 스케줄을 마친 뒤에 방송국을 나왔대요. 그래서 방송국을 막 나가니까 팬들이 막 이렇게 달려들었대요. 꿈속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팬들이 다가오는데 김성재 씨 자신한테는 아무도 팬이 다가오지 않고 이현도 씨한테만 막 팬분들이 달려들었대요. 나 왜 이래, 미안해요. 갑자기 쭈뼛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김성재 씨한테는 아무런 팬이 오지도 않고 이현도 씨한테는 막 팬분들이 막 달려들어서 꽃을 막 줬대요. 이현도 씨한테. 그래서 이현도 씨는 꽃을 받으니까 막 받고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김성재 씨가 이현도 씨를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넌 좋겠다. 팬들한테 꽃도 많이 받고. 라고 했더니 그 꿈속에서 이현도 씨가 김성재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꽃을 받을 거야.
내일. 그렇게 말하면서 김성재 씨가 꿈에서 깼고 그 이야기를 이현도 씨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들은 바로 다음 날 김성재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더 많은 꽃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는 아마 김성재 씨가 죽은 뒤 장례식장에서 받은 많은 국화꽃이었을까요? 김성재 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자, 6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수 장나라 씨입니다. 자, 배우 겸 가수인 장나라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 장나라 씨가 어느 날 하루는 자신의 친구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됐대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친구랑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장나라 씨가 인기 지금도 많으시지만 그때는 더 인기가 많으셨으니까 스케줄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거의 지쳐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서 잤는데 침대 옆에 가습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 쪽이 쓱 하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탁 뜨니까 가습기 뚜껑이 딸깍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물을 꿀꺽꿀꺽꿀꺽 삼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장나라 씨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스케줄 때문에 피곤도 해서 다시 눈을 꼭 감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같이 밤을 지샜던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야, 나 사실은 저번에 너네 집 갔다가 갑이 눌렸다? 그래서 장나라 씨는 어머, 진짜? 응. 너랑 같이 자던 침대 위에서 눌렸는데 나 처음 눌린 거야, 가위. 어떡해. 무서웠겠다. 안 무서웠어? 무서웠지. 근데 나라 너 침대 위에서 아기가 방방하고 뛰어놀더라. 자, 7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코미디언 김연기 씨인데요. 자, 그가 과거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SBS에서 했던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호기심 천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리포터 약간 이런 걸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김연기 씨가 호기심 천국의 패널로 나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자, 김연기 씨는 여러분들 일본어가 굉장히 유창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어가 굉장히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어느 하루는 김연기 씨랑 이제 제작진이 일본의 미스터리 장소로 유명한 어느 한 시골 마을로 촬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는요 매년 1명 이상이 빠져 죽는다는 자살 우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촬영을 갔는데 거기 촬영하지 말라고. 안 돼요, 가지마요, 가지마. 무슨 봉변 당하려고. 가지마요, 안 돼요, 위험해요 라면서 그 마을 사람들조차 촬영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왕 일본까지 갔으니까 촬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연기 씨와 제작진들 그리고 퇴마사 한 분을 동원해서 산속에 있는 그 우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가는 내내 김연기 씨는 뭔가 모를 공포감에 휩싸인 채 우물로 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이제 불빛 라이트로 이렇게 비추니까 그 우물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손톱 자국 같은 게 딱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야. 그냥 누가 단순히 장난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단순히 그냥 막 찍은 장난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누군가가 우물 속에서 기어 나오려고 막 이렇게 긁은 것 같은 이런 손톱 자국이 있었대요. 발버둥친 흔적 같은. 그래서 이거를 본 제작진이 김연기 씨에게 그럼 김연기 씨 일단 안전장치 하고 그 다음에 우물 안에 들어가서 좀 촬영 좀 할까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김연기 씨는 그 손톱 자국 막 누가 나오려는 그런 걸 받고 자살 우물로 유명하다는데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그래서 아니요 저는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왜 그런 걸 시켜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옥신각신했대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날 촬영이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김연기 씨가 나중에 감독님한테 그 당시 일을 꺼내면서 막 이렇게 좀 감독님 솔직히 그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자살 우물인데 그거 왜 들어가라고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했더니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야, 미치지 않고 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자, 그러면 안전장치를 메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자고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연기 씨는 누구와 대화를 했던 걸까요? 들어와.